세상만사 요지경 속이다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오늘도 재밌는 사연으로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혹시 여러분도 학교 화장실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어울리기 어려워서 혹은 그냥 잠깐 숨고 싶어서 말이죠. 이수진이라는 17살 소녀도 그런 아이였습니다. 미국 동부의 한적한 도시에 위치한 리버사이드 예술고등학교 그곳 3층 화장실 맨 끝칸에서 수지는 오늘도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작은 체구의 단아한 얼굴의 수지는 식판을 무릎에 올려놓고 젓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밥을 먹고 있었어요. 가끔 복도에서 들려오는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화장실 문틈으로 스며들면 수지는 젓가락 움직임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곤 했습니다. 또 혼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수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밥을 다 먹고 나면 수지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복도의 소음이 잦아들 때까지, 다른 아이들이 모두 교실로 돌아갈 때까지 말이에요. 그 시간 동안 수진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왜 자신은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걸까? 왜 이렇게 외로울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수진이 이 학교에 온 것은 불과 6개월 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조수미의 영상을 보며 성악가의 꿈을 키웠던 수진은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리버사이드 예술고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성악 특기생으로 말이죠. 하지만 막상 미국에 와서 본격적인 수업이 시작되자 수지는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언어의 장벽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서양 성악이라는 장르 자체가 수진에게는 낯설고 어려웠어요. 같은 반 친구들은 어려서부터 이런 교육을 받아왔고 무엇보다 그들에게는 이런 음악이 문화적으로 자연스러웠습니다. 수지는 늘 뒤처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고 점점 더 움츠러 들어갔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그래도 성악에 소질이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여기 와서는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만 느껴졌습니다. 매일매일이 자신감을 잃어가는 과정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수지는 화장실에서 나와 교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수지는 오후 첫 시간이 클라라 윌리엄스 선생님의 성악 수업이라는 걸 떠올렸어요. 벌써부터 가슴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클라라 선생님은 엄격한 성악 교사였는데 학생들의 실력 차이를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것으로 유명했거든요. 수진에게는 매주 겪어야 하는 시련이었습니다. 교실에 들어선 수지는 자신의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엘리자베스 밀러가 친구들과 키득거리며 뭔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엘리자베스는 키가 크고 아름다운 외모에 뛰어난 성악 실력까지 갖춘 학교의 인기 학생이었습니다. 수지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며 조용히 자리에 앉았어요. 안녕하세요, 수진. 제이슨 파커가 수진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첼로를 전공하는 제이슨은 수진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몇 안 되는 친구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수진은 제이슨의 호의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언어적인 한계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자신감 부족이 수진의 발목을 잡고 있었거든요. 고마워요, 제이슨. 수진이 어색하게 대답하자 제이슨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 모습을 지켜본 수진은 마음 한편으로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제이슨이 진심으로 친해지고 싶어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수지는 자꾸만 벽을 쌓게 되었어요. 오후 2시 클라라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왔습니다. 날카로운 안경을 쓴 클라라 선생님의 얼굴은 언제나처럼 엄격했어요. 수지는 무의식 중에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수지는 이 학교에서의 생활이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는 걸 매일 느끼고 있었어요. 꿈꿔왔던 성악가의 길은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았고 자신이 과연 이 길이 맞는 건지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클라라 윌리엄스 선생님의 성악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클라라 선생님은 피아노 앞에 서서 학생들을 차례대로 불러내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각자 준비한 곡을 개별적으로 발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먼저 나와보세요. 엘리자베스 밀러가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곡은 모차르트의 그 어찌 이즐이었어요. 엘리자베스의 맑고 강력한 목소리가 교실을 가득 채우자 학생들은 감탄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훌륭해요. 역시 엘리자베스네요. 클라라 선생님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다음은 제이슨 파커가 앞으로 나가 슈베르트의 가곡을 불렀습니다. 비록 엘리자베스만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정성 있는 해석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이렇게 한 명씩 발표가 이어지면서 수진의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수진의 심장은 점점 빨라졌어요. 손바닥에는 땀이 났고 목구멍이 바짝 말랐습니다. 수진이 준비한 곡은 처음 성악을 배우는 학생들이 흔히 선택하는 이탈리아 가곡 오 솔레 미오였어요. 한국에서 배웠던 기초곡 중 하나였죠. 이수진. 클라라 선생님이 수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수진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앞으로 걸어갔어요. 피아노 앞에 서니 교실의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게 느껴졌습니다. 반주가 시작되었고 수진은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첫 음부터 흔들렸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으며 높은 음에서는 제대로 된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평소 연습할 때보다 훨씬 못한 실력이었습니다. 교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몇몇 학생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는 게 보였습니다. 수진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걸 느꼈어요. 멈추세요. 클라라 선생님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수진, 이게 당신이 6개월 동안 연습한 결과인가요? 죄송합니다.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죄송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나요? 클라라 선생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당신은 성악 특기생으로 이 학교에 왔어요. 그런데 이 수준으로 어떻게 다른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받을 생각이었나요? 교실 안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순간 교실 뒤쪽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친구들과 무언가 속삭이며 키득거리고 있었어요. 엘리자베스, 뭔가 할 말이 있나요? 클라라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선생님. 그냥. 엘리자베스가 수진을 흘깃보며 말했어요. 우리가 왜 이런 수준 차이를 무시하고 수업을 해야 하는지 궁금했을 뿐이에요. 교실 안에서 몇몇 학생들이 동조하는 듯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수진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다시 연습해서 올게요. 수진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연습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수진. 클라라 선생님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재능이라는 건 타고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진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지금까지 품고 있던 모든 희망이 산산이 조각나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은 참을 수 없을 만큼 수치스럽고 절망적이었어요. 죄송해요. 수진이 다시 한번 말했지만 이제 어떤 용서도 받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수진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눈물이 맺히는 걸 느끼며 교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복도로 나온 수진은 화장실로 향했어요. 아까 점심을 먹었던 그 화장실로 말이죠. 화장실 칸에 들어간 수진은 문을 잠그고 변기 뚜껑에 앉았습니다. 드디어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수진은 자신이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지,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나는 정말 재능이 없나? 수진이 흐느끼며 중얼거렸어요. 그럼 나는 뭘 해야 하지? 한국에 있는 부모님의 기대,
여기까지 오는데 들인 비용과 노력, 그리고 자신이 품었던 꿈까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수지는 이 순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고 아무도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수지는 아직 몰랐어요. 자신 안에 숨겨진 진짜 재능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재능이 곧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로부터 2주가 지난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조례가 끝나고 첫 교시가 시작되려던 그때, 리처드 톰슨 교장 선생님이 직접 수진의 교실을 찾아왔어요. 교장 선생님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학생들은 모두 긴장했습니다. 클라라 선생님, 잠깐 학생들에게 공지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리처드 톰슨 교장 선생님은 중후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예술 교육에 몸담아온 그는 학생들의 진정한 재능을 발견하고 키우는 일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음 달 우리 학교에 연례 예술제가 열립니다.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번 해는 특별히 문화의 다양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에요. 각 반에서 대표를 선정해 다양한 문화의 음악을 선보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누군가는 흥미롭다는 반응을 보였고 또 누군가는 부담스러워했습니다. 클래식만이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려주었으면 합니다. 재즈든 포크든 월드뮤직이든 말이죠. 교장 선생님이 덧붙였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보여주고 싶어요. 교장 선생님이 나간 뒤 교실 안은 대표 선정을 놓고 시끄러워졌습니다. 당연히 모든 학생의 시선은 엘리자베스에게 쏠렸어요. 엘리자베스가 하는 게 당연하지.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맞아, 엘리자베스만큼 잘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어? 다른 학생이 맞장구 쳤어요.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의외로 손을 저었습니다. 글쎄요. 저는 이미 여러 번 대표를 했잖아요. 이번엔 다른 사람이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그 순간 클라라 선생님의 시선이 교실을 훑었어요. 마치 먹잇감을 찾는 독수리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멈춘 곳은 다름 아닌 수진이었어요. 이수진. 클라라 선생님이 수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당신이 해보는 게 어떨까요? 교실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학생이 놀란 표정으로 클라라 선생님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은 더욱 놀랐어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렇습니다. 클라라 선생님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어요. 문화의 다양성이라는 주제에 당신만큼 적합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한국에서 온 학생이니까 한국의 전통 음악을 소개해 보세요. 엘리자베스와 몇몇 학생들이 키득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클라라 선생님의 의도가 명확해졌어요. 이건 기회가 아니라 공개적인 망신주기였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수진이 말하려 했지만 클라라 선생님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어요. 결정됐습니다. 이수진이 우리 반 대표로 공연하겠어요. 클라라 선생님이 공책에 뭔가를 적으며 말했습니다. 한 달의 준비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하겠죠. 수진은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교실 안의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선생님, 제이슨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저도 지원할 수 있나요? 수진과 함께. 제이슨, 고마워요. 하지만 이번엔 독창으로 하는 게 좋겠어요. 클라라 선생님이 제이슨의 제안을 가볍게 일축했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자 학생들이 수진 주위로 몰려들었어요. 하지만 격려가 아니라
호기심과 비아냥이 섞인 시선이었습니다. 한국 음악이라니 뭘 할 건데? 한 학생이 물었어요. 설마 그 이상한 국악하는 건 아니지? 엘리자베스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한 달 동안 뭘 준비하든 똑같을 걸. 또 다른 학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어요. 이제는 그곳이 수진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어버렸습니다. 화장실 칸에 들어간 수진은 휴대폰을 꺼내 한국에 있는 할머니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할머니 김옥자의 따뜻한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어머, 우리 수진이가 왜 이렇게 얼굴이 상했니? 할머니.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 정말 힘들어요. 할머니는 수진의 표정만 봐도 무슨 일인지 알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니, 수진아? 수진은 오늘 있었던 일을 할머니에게 털어놨습니다. 클라라 선생님의 악의적인 지목, 친구들의 비웃음, 그리고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까지 모든 것을 말했어요. 할머니, 저 정말 못하겠어요. 한국 전통 음악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거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수진아, 할머니가 뭔가 말해도 될까? 네, 할머니. 혹시 기억하니? 내가 어릴 때 할머니가 가끔 이상한 노래를 불러준 적이 있잖니. 할머니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수지는 잠깐 머뭇거렸어요. 네, 네, 조금은. 그때 너는 정말 좋아했어. 할머니가 부르면 너도 따라 불렀지. 아주 자연스럽게.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할머니, 그건. 수진아. 할머니가 수진의 말을 부드럽게 끊었어요. 그게 바로 판소리란다. 우리나라의 전통 음악 중 하나지. 수진의 눈이 커졌어요. 판소리요? 그래. 할머니가 젊었을 때 조금 배웠었거든. 그래서 내게도 가끔 들려줬던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수진아, 남들이 좋다는 길만 따라가지 말고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걸 해보렴. 그게 바로 내 힘이란다. 하지만 할머니, 저는 판소리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요. 기억하고 있잖니. 할머니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마음 깊은 곳에 그 소리가 남아있어. 그걸 꺼내보렴. 통화를 끝낸 후 수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할머니 말대로 어린 시절 들었던 그 독특한 노래들이 희미하게 기억났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한 달 후 무대에 설 수 있을지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날 밤 수지는 인터넷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판소리를 검색하자 수많은 영상들이 나왔습니다. 처음 보는 것들이었지만 어딘가 낯익은 느낌도 있었어요. 수진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과연 한 달이라는 시간 안에 무언가를 해낼 수 있을지 수진 자신도 알 수 없었어요. 할머니와의 통화를 마친 후 수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할머니의 말이 가슴속에서 울림을 주었지만 여전히 불안함은 남아 있었습니다. 수지는 일단 클래식 성악 연습을 더 열심히 해보기로 결심했어요. 아마도 더 노력하면 뭔가 달라질 거라는 희망을 품고 말이죠. 방과 후 수지는 학교의 연습실로 향했습니다. 리버사이드 예술고등학교는 학생들을 위한 개별 연습실을 여러 개 갖추고 있었어요. 수지는 가장 구석진 연습실을 선택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거든요. 연습실 안에는 낡은 피아노 하나와 거울, 그리고 몇 개의 의자가 전부였어요. 수지는 피아노 건반을 두드려 음을 확인하고 발성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기본 스케일부터 차근차근 해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높은 음으로 갈수록
수진의 목소리는 불안정해졌습니다. 특히 고음에서는 소리가 갈라지거나 막혔어요. 다시 수진이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1시간, 2시간. 수진은 쉬지 않고 연습했어요. 이탈리아 가곡들, 독일 가곡들, 그리고 오페라 아리아까지. 하지만 연습할수록 오히려 더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목은 아팠고 소리는 여전히 불안정했어요. 왜 안 되는 거지? 수진이 좌절하며 피아노 앞에 털썩 앉았어요. 그 순간 연습실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누군가의 대화 소리였어요. 수진이 연습하나 보네. 엘리자베스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무리 연습해도 소용없을 텐데. 다른 학생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1달 후가 정말 기대돼. 얼마나 망신당할지. 엘리자베스가 웃으며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까지의 노력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수진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에헤이야, 상사디야. 그것은 수진이 어릴 때 할머니에게 들었던 판소리의 한 대목이었어요. 할머니가 가끔씩 흥얼거렸던 춘향가의 일부였습니다. 수진도 모르게 그 선율이 목구멍에서 터져나온 것이죠. 연습실 안에 울려 퍼진 그 소리는 앞서 1시간 동안 연습했던 클래식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깊고 진정성 있으며 마치 수진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은 깜짝 놀라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의 목소리는 분명 뭔가 달랐습니다. 수진 자신도 느낄 수 있었어요. 이게 뭐지? 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복도의 소리는 이미 사라졌어요. 수진은 다시 그 소리를 내보려고 했지만 지금은 의식적으로 하려니까 어색했습니다. 그래도 수진은 계속 시도해봤어요. 에헤이야. 조금씩 감이 왔어요. 어릴 때 할머니가 가르쳐준 발성법. 그때는 그냥 놀이인 줄 알았던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가슴에서 올라오는 소리, 목구멍이 아닌 배에서 나오는 힘, 그리고 마음을 담는 방법. 하지만 여전히 완전하지는 않았어요. 수지는 아직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자신의 길인지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착각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수지는 기숙사 자신의 방에서 다시 할머니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연습하다가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수진이가 뭔가 달라 보이네. 할머니가 수진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보며 말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니? 수진은 오늘 연습실에서 일어난 일을 할머니에게 털어놨습니다. 클래식 연습이 안 되었던 것, 친구들의 비아냥, 그리고 무의식 중에 나온 판소리 한 대목까지. 할머니, 제가 정말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수진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어요. 수진아, 내가 어릴 때를 기억하니? 할머니가 판소리를 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네, 기억해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너는 자연스럽게 따라했잖니.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말이야. 할머니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게 바로 재능이란다. 하지만 할머니, 저는 아직. 수진아. 할머니가 수진의 말을 부드럽게 끊었어요. 진짜 실력이라는 건 기교가 아니야. 마음이란다.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목소리에 담는 것.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 그날 밤 수지는 잠자리에 누워 할머니의 말을 되새겼어요. 창문 밖으로 보이는 미국의 밤하늘은 한국과 달랐지만 할머니의 사랑만큼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수지는 다음 날부터 다른 방식으로 연습하기로 했어요. 클래식만 고집하지 말고
할머니가 말한 자신만의 소리를 찾아보기로 한 것이죠. 하지만 아직도 확신은 서지 않았어요. 과연 이 길이 맞는 건지, 한 달 후 무대에서 정말 성공할 수 있을지. 수진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더 흘렀습니다. 수진은 매일 연습실에서 시간을 보냈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클래식 성악 연습을 완전히 포기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판소리에 전념하기에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 수진은 다시 할머니와 영상 통화를 했어요. 이번엔 수진의 표정이 더욱 답답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모르겠어요. 수진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이 길밖에 없는 걸까요? 할머니는 수진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진아, 할머니가 너에게 이야기를 하나 해줄까? 네, 할머니. 할머니도 젊었을 때 비슷한 고민을 했단다. 할머니가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그때는 일제강점기였고 우리 전통 음악은 천한 것으로 여겨졌지. 모두가 서양 음악, 일본 음악을 배우려고 했어. 수지는 할머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우리 소리를 포기할 수 없었단다. 그게 바로 할머니의 정체성이었거든. 할머니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수진아, 남을 따라가지 말고 너의 소리를 내렴. 그게 바로 내 힘이란다. 하지만 할머니, 여기는 미국이에요. 판소리를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수진아. 할머니가 더욱 단호하게 말했어요. 진짜 좋은 음악은 언어와 문화를 넘어선단다. 내가 진정성을 담아서 부르면 사람들의 마음에 닿을 거야. 통화를 끝낸 후 수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할머니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지만 여전히 두려움은 컸습니다. 다음 날 수지는 또 다른 결심을 했어요. 제대로 된 판소리를 배워보기로 한 것이죠.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뉴욕에 한국 전통 음악을 가르치는 곳이 있었어요. 하지만 학교에서 너무 멀었고 시간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럼 혼자서라도 해보자. 수진이 다짐했어요. 수진은 인터넷에서 춘향가 영상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특히 할머니가 예전에 불러줬던 신봉사 눈뜨는 대목을 집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 대목은 신봉사가 딸 심청의 효성으로 눈을 뜨는 감동적인 장면이었어요. 용왕님이 분부하시되 심청이 너는 들어라. 영상 속 명창의 소리를 들으며 수지는 자신도 모르게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감이 왔습니다. 어릴 때 할머니에게 배웠던 기억들이 하나둘씩 되살아났어요. 이 효성이 지극하여 하늘이 감동하사.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안정되어 갔어요. 클래식 성악과는 완전히 다른 발성법이었지만 오히려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수진의 몸이 기억하고 있던 것 같았어요. 며칠 동안 수진은 이 한 대목만을 연습했어요. 단순히 소리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신봉사의 감동, 심청의 효성, 그리고 기적 같은 순간의 감격까지. 차츰 수진만의 해석이 생겨났어요. 자신의 처지와 심청의 상황을 비교해 보기도 했습니다. 딸을 위해 고생하는 아버지, 아버지를 위해 희생하는 딸. 그리고 그 사랑이 만들어내는 기적. 어허야 상사디야, 내 딸 심청아. 이제 수진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선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연습실에서 혼자 연습하면서도 수진은 자신의 목소리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일주일 후 수진은 다시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할머니, 제가 연습한 걸 들어보실래요? 어머, 우리 수진이가. 그럼 당연히 들어봐야지. 수진은 핸드폰을 멀리 두고 연습한 춘향가 한 대목을 불렀어요. 신봉사 눈뜨는 대목, 그 애절하고 감동적인 선율이
기숙사 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화면 너머로 할머니의 눈물을 볼 수 있었어요. 수진아.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정말 컸구나. 이제 진짜 준비됐다. 할머니, 이제 확신을 가져도 돼. 내 소리에는 진짜 마음이 있단다. 할머니가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한 달 후 당당하게 내 실력을 보여줘. 그날 밤 수지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어요. 아직 두려움은 있었지만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실했습니다. 자신만의 소리, 할머니가 말한 그 소리를 세상에 들려주는 것. 공연까지 이제 2주 남았어요. 수진의 진짜 도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공연을 이틀 앞둔 화요일이었습니다. 학교 전체가 예술제 준비로 분주했어요. 복도 곳곳에는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학생들은 각각의 공연을 위해 마지막 연습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오늘도 어김없이 구석진 연습실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이제 춘향과 신봉사 눈뜨는 대목은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수진이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때 연습실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엘리자베스 밀러와 몇몇 친구들이 들어왔어요. 수진은 깜짝 놀라 연습을 멈췄습니다. 어머, 수진이가 여기 있었네. 엘리자베스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뭘 연습하고 있었어? 그냥. 수진이 어쩔 줄 몰라 하며 대답했어요. 아, 맞다. 이틀 후 공연이지. 엘리자베스의 친구 중 하나가 말했어요. 정말 기대돼. 뭘 할 건지 궁금해 죽겠어. 설마 아직도 클래식 하려는 건 아니겠지? 엘리자베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난번 수업 때 봤잖아. 얼마나. 우리가 왜 할 수 없는지 알겠어. 다른 친구가 끼어들었어요. 수진이는 한국 음악을 할 거야. 그렇지? 수진은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자신의 결심을 드러내기에는 아직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한국 음악이라니. 엘리자베스가 고개를 저었어요. 여기는 미국인데 누가 그런 걸 이해하겠어? 아무리 교장 선생님이 문화의 다양성이라고 했지만. 맞아. 관객들이 뭔 소린지도 모를 텐데. 또 다른 친구가 맞장구 쳤어요. 수진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친구들의 말이 자신의 내면의 두려움과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게다가 클라라 선생님도 별로 기대 안 하시는 것 같던데. 엘리자베스가 마지막 일격을 가했어요. 어제 교무실에서 다른 선생님이랑 이야기하시는 걸 들었는데 이번엔 정말 재미있겠어라고 하시더라고. 물론 좋은 의미는 아니었겠지만 친구들이 나간 후 수지는 연습실에 혼자 남았어요.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이제까지 쌓아올린 확신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수진이 다시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수진은 기숙사 방에서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연습한 것을 보여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무서워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슨 일이야, 수진아? 수진은 오늘 있었던 일을 할머니에게 털어놨어요. 친구들의 비아냥, 클라라 선생님의 태도, 그리고 자신의 흔들리는 마음까지. 할머니, 제가 정말 한국 음악을 해도 될까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텐데. 할머니는 잠시 조용히 수진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아, 할머니가 왜 너에게 판소리를 가르쳤는지 아니? 아니요. 우리 것을 지키기 위해서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수진아, 세상에는 남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가치가 없어지는 건 없어. 오히려 그런 편견을 깨뜨리는 게 우리의 역할이란다.
하지만 할머니, 수진아. 할머니가 수진의 말을 부드럽게 끊었어요.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은 남들이 뭐라고 해도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야.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란단다. 통화를 끝낸 후에도 수진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할머니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현실적인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일이면 공연 전날이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도 피할 수도 없었어요. 다음 날 공연 전날인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학교 전체가 예술제 분위기로 들썩였어요. 최종 리허설이 있는 날이었죠. 수지는 오전 내내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은 온통 내일 공연 생각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급식실에 갔지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수진아. 제이슨이 수진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요. 수진이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내일 공연 화이팅해. 제이슨이 진심 어린 격려를 해줬어요. 뭘 준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하는 거라면 분명 좋을 거야. 제이슨의 따뜻한 말에 수진의 마음이 조금은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오후에는 전체 리허설이 있었어요. 수진은 다른 반 학생들의 공연을 보며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모두들 완성도 높은 실력을 보여줬거든요. 드디어 수진의 차례가 되었어요. 수진은 떨리는 다리로 무대 위에 올라갔습니다. 강당에는 선생님들과 몇몇 학생들이 앉아 있었어요. 이수진 준비됐나요? 톰슨 교장 선생님이 온화하게 물었어요. 네.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수진은 결국 리허설에서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떨림 때문에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중간에 멈춰버렸습니다. 괜찮습니다. 내일 본 공연에서 잘하면 돼요. 교장 선생님이 위로해줬지만 클라라 선생님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어요. 리허설을 마치고 연습실로 돌아온 수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극도의 압박감과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내일은 정말 해낼 수 있을까?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래도 수진은 마지막까지 연습을 멈추지 않았어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다시 한번 춘향가를 불러봤습니다. 용왕님이 분부하시되 이번에는 달랐어요. 수진의 목소리에 절실함이 묻어났습니다. 마치 자신의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을 쏟아내며 노래했어요. 연습을 마친 수진은 확신했습니다. 내일은 이길 수도 질 수도 있는 대결이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도망칠 순 없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자신의 소리를 내야 할 때였어요. 예술제 당일이 되었습니다. 가을 하늘은 맑았지만 수진의 마음은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아침부터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입맛이 없어 아침을 거의 먹지 못했어요. 오전 수업 시간 내내 수진은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들의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친구들의 시선만 신경이 쓰렸어요. 특히 엘리자베스와 그 친구들이 수시로 수진을 보며 수군거리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점심시간 수진은 화장실에서 할머니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어요. 할머니, 지금 무대에 올라가야 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수진아, 긴장하지 마.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느 때보다 따뜻했어요. 내가 준비한 만큼 잘할 수 있어. 하지만 할머니, 저 정말 무서워요. 만약 실패하면. 수진아.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 진짜 실패는 시도하지 않는 것이란다. 네, 할머니. 그리고 수진아, 무대에 올라가면 관객들을 생각하지 마. 오직 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만 생각해.
신봉사 아버지의 마음, 심청의 효심, 그 모든 감정을 내 목소리에 담아내렴. 통화를 마친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오후 2시 예술제가 시작되었어요. 학교 강당은 학생들과 교사들, 그리고 일부 학부모들로 가득 찼습니다. 무대 위에는 화려한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여러 반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재즈밴드, 클래식 앙상블, 뮤지컬 넘버 등 다양한 공연들이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았어요. 수지는 대기실에서 다른 반 공연들을 지켜보며 더욱 긴장했습니다. 다음은 음악과 이수진 학생의 공연입니다. 사회를 맡은 학생이 마이크에 대고 말했어요. 드디어 수진의 차례였습니다. 수진은 대기실에서 일어나 무대 뒤편으로 걸어갔어요. 무대 위로 올라가기 전 수진은 잠깐 멈춰 섰습니다. 수진은 특별한 차림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한복이었죠. 고운 연분홍색 저고리에 진한 자주색 치마, 그리고 전통 놀이개까지. 할머니가 수진의 고등학교 입학 선물로 지어준 한복이었습니다. 수진아, 넌 어디에 있어도 우리 것을 잊지 말아라. 그때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수진은 한복 치마를 정돈하고 무대 위로 걸어 나갔습니다. 강당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수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동양인 소녀의 모습이 신기했던 걸까요? 아니면 무언가 다른 것을 예상했던 걸까요? 수진은 무대 중앙에 서서 관객석을 바라봤어요. 몇백 개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수진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클라라 선생님의 차가운 시선이 보였고 엘리자베스와 친구들의 조롱하는 듯한 표정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이슨이 응원하는 눈빛으로 수진을 바라보고 있는 것도 보였어요. 수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관객들을 생각하지 마. 오직 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만 생각해. 수진은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용왕님이 분부하시되. 그 순간 강당 안의 공기가 변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깊고 진정성 있으며 마치 수진의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듯한 소리였어요. 심청아, 너는 들어라. 이 효성이 지극하여 하늘이 감동하사. 판소리 특유의 구성진 선율이 강당을 휘감았습니다. 수진은 더 이상 떨지 않았어요. 오히려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목소리라는 확신 말이죠. 관객들은 처음에는 당황했어요. 예상과 완전히 다른 장르였거든요. 하지만 점점 수진의 노래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만큼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었어요. 내 딸 심청아, 내가 원하던 아버지 눈을 뜨니. 신봉사가 눈을 뜨는 장면을 노래할 때 수진의 목소리는 절정에 달했어요. 기쁨과 감동, 그리고 깊은 사랑이 모두 녹아 있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렀지만 그 눈물조차 노래의 일부가 되었어요. 어허야 상사디야, 내 딸 심청아. 이 늙은이가 눈을 떠서 너를 보니 꿈인지 생신지 알 수가 없구나. 강당 안은 완전한 정적에 빠졌어요. 엘리자베스의 얼굴에서 조롱의 미소는 사라지고 대신 경악과 감동이 뒤섞인 표정이 나타났습니다. 클라라 선생님조차 입을 다물고 수진을 바라봤어요. 노래가 끝나자 강당 안에는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한 사람이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제이슨이었습니다. 곧이어 다른 학생들도 교사들도 심지어 학부모들까지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고 어떤 사람들은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수지는 무대 위에 서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관객들을 바라봤어요. 자신이 정말 해낸 것인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톰슨 교장 선생님이 무대로 올라왔어요. 교장 선생님의 눈에도 감동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수진 학생.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의 다양성입니다. 당신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음악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었어요. 박수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한복 치마를 잡고 깊게 인사했어요. 그 순간 수지는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찾았던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걸. 공연이 끝난 후 강당에는 여전히 감동의 여운이 남아 있었어요. 사람들은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고 여기저기서 수진의 공연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수진은 무대에서 내려와 대기실로 향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걷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자신이 정말 그런 공연을 해낸 것인지 말이죠. 수진아. 제이슨이 대기실로 뛰어왔어요. 정말 놀라웠어. 나는 몰랐어. 내가 그런 재능이 있는지. 제이슨의 눈빛은 진심 어린 감탄으로 가득했어요. 수지는 처음으로 진정한 인정을 받는다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고마워요, 제이슨. 수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때 대기실 문이 열리며 톰슨 교장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교장 선생님은 여전히 감동에 젖은 표정이었습니다. 이수진 학생, 오늘 정말 특별한 경험을 선사해 주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따뜻하게 말씀하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어떤 공연일지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진정한 예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장 선생님. 수진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앞으로 학교에서 특별한 지원을 해드리고 싶어요. 한국 전통 음악에 대한 프로그램도 개설하는 걸 고려해 보겠어요. 교장 선생님이 제안하셨어요. 당신이야말로 우리 학교가 추구하는 진정한 다양성의 상징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나가신 후 또 다른 방문자가 왔어요. 다름 아닌 클라라 윌리엄스 선생님이었습니다. 수지는 순간 움츠러들었어요. 클라라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할지 예상하기 어려웠거든요. 이수진. 클라라 선생님이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 당신의 공연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클라라 선생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어요. 저는 당신에게 사과해야겠어요. 클라라 선생님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동안 당신의 진짜 재능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보려 하지 않았어요. 수지는 깜짝 놀랐어요. 클라라 선생님이 사과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음악이라는 게 하나의 틀에 맞춰야 하는 건 아니에요. 클라라 선생님이 계속 말했어요. 당신이 오늘 보여준 것이야말로 진정한 음악이었어요. 앞으로는 당신만의 길을 응원하겠습니다. 클라라 선생님이 나간 후 수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때 또 다른 소리가 들렸어요. 대기실 밖에서 누군가가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들어오세요. 수진이 말했어요. 문이 열리며 엘리자베스 밀러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대신 어색하고 부끄러워하는 표정이었어요. 수진. 엘리자베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도 사과하고 싶어. 수진은 놀라서 엘리자베스를 쳐다봤어요.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나는 내가 우리보다 못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오늘 내 공연을 보면서 깨달았어. 내가 정말 어리석었다는 걸. 엘리자베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괜찮아요, 엘리자베스. 수진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저도 이해해요. 정말? 그럼 우리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엘리자베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물론이에요. 수진이 미소를 지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동안의 오해와 편견이 비로소 해소되는 순간이었어요. 저녁이 되어 예술제가 완전히 끝나자 수지는 기숙사로 돌아가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할머니, 수진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가득했어요. 어머, 우리 수진이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네. 할머니가 놀라며 말했어요. 수진은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을 할머니에게 털어놨어요. 성공적인 공연, 교장 선생님의 지지, 클라라 선생님과 엘리자베스의 사과까지. 할머니 말이 맞았어요. 진짜 좋은 음악은 언어와 문화를 넘어서는 거였어요. 수진이 감격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수진이가 이제 정말 컸구나. 할머니의 목소리에도 눈물이 묻어 있었어요. 내가 우리의 소리를 세상에 알려주어 고마워. 아니에요, 할머니. 제게 이 길을 알려주신 할머니께 감사해요. 수진아, 이제 새로운 시작이란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을 보여주렴. 네, 할머니. 그날 밤 수지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미국의 별들이 한국의 별들과 다르지 않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제 수진에게는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단순히 유명한 성악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전통 음악을 세계에 알리는 문화 전도사가 되는 것 말이죠. 더 이상 점심시간에 화장실에서 혼자 밥을 먹지 않아도 되었어요. 제이슨, 엘리자베스,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진심으로 수진을 받아들였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수진이 자신감을 찾았다는 것이었어요. 이제 수진은 누구 앞에서든 당당하게 자신의 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다. 몇 개월 후 수진의 공연 영상은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수진의 이야기에 감동받았고 한국 전통 음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할머니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할머니, 제가 정말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수진이, 내가 걷는 그 길이야말로 내가 가야 할 길이란다. 수진의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의 사랑, 친구들의 우정, 그리고 자신의 확고한 신념과 함께 수진은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혼자 젓가락으로 박자를 맞추던 그 소녀는 이제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자신의 소리를 들려주는 아티스트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는 용기였습니다.